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박평 뭔가 딴짓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약간 박자가 반박자 네. 늦었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에 송수영 기자 네네네. 그 유혹하는 잠깐, 책걸상. 예, 유혹하는 편에. 책걸상 편에 잠깐 나왔는데 그 책을 실제로 샀다면서요. 어우, 우리 송 기자는 본인이 출연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 그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책을 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조적으로 음. 자기가 책걸상 호구라고. 근데 심지어 자기가 여기 출연해가지고 1시간 동안 우리의 유혹을 당했잖아요. 당연히 샀죠. 그래서 저것도 샀대요. YG가 추천한 그 전작? 메타 다음 페이스북? 아니요. 그러니까 메타 페이스북도 샀어요. 근데 그거 말고 얼굴 없는 살인자하고 얼굴 없는 살인자의 편지의 심판. 편지의 심판 그것까지 샀대. 그 헨닝 만켈은 박평도 들어본 적 있죠. 네, 읽어보진 못했어. 헨닝 만켈의 그 첫 번째 데뷔작인 얼굴 없는 살인자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거랑 그 스테판 아넴이라고 하는 헨닝 만켈은 좀 오래된 분이고 최근에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쓴 또 최근작의 같은 이름의 얼굴 없는 살인자를 묶어가지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다 사셨군요. 그 최근작 얼굴 없는 살인자. 아 재밌어요. 그 박평은 혹시 레오파드 이런 거 봤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요네스베? 그러니까 박평은 그 계열 아니에요. 요네스베 조금 사람 죽는 거 많이 죽는 거 이런 거 싫어하죠. 재밌으면 보는데 잘 혹시 저 창의적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은 있지만 알고 싶지 않아.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 관심 없어. 무슨 관심 관심이 없나 봐. 있지만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밌거든요. 음. 근데 읽으라고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으라고 하기에는 박평은 너무 영혼이 맑아 보여요. 박평의 영혼이 맑은지는 모르겠지만 맑아 보여 최소한 그런 나한테는. 그런 취향이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추천하시나요? 그냥 읽지 마요. 읽지 마요. 읽지 마요. YG 같은 그냥 사람한테는 추천하지만 박평은 밤에 우리 영혼은 켄트 그러라고 하루프 하니까 더 읽고 싶었어.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따뜻하게 인터랙션하면서 서로 힐링하고 막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따뜻한 이야기 이런 거. 자자자 제가 그 밤에 우리 영혼은을 네 줄 요약해봤어요. 자, 그 절묘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014년 5월 뭐 그게 한 줄이에요? 미국 콜로라도주 가상의 도시 홀트에 사는 만 70살의 에디 무어는 2살 많은 옆집의 호라비 루이스 워터스를 찾아간다. 거기까지가 한 줄이야? 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찾아가서 밤을 같이 보내자고 말한다. 거기까지 지금 한 줄이야. 거기까지 한 줄이에요. 뭐 이렇게 길어? 4줄 요약이 아니라. 아니 이게 한 줄에 2014년 5월 미국 콜로라도주 가상의 도시 홀트에 사는 만 70살의 에디 무어는 2살 많은 옆집의 호라비 루이스 워터스를 찾아가서 밤을 같이 보내자고 말한다. 오케이 그래 첫 줄. 네. 그러고 나서 시작한 그 둘의 관계는 5월부터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미국 노동절 즈음까지 계속된다. 이거 계속 되나요? 이 네 줄 요약 계속 되나요? 해보세요. 네. 하지만 주변의 삐딱한 시선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뒤틀어지는데 점점점 끝. 3줄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줄수로는 4줄, 문장으로는 3문장. 뭐래? 임팩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니 이걸로 딱 네 줄 요약 아니에요? 요약치고는 너무 요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약이 아니 지금 콜로라도주가 뭐가 중요하고 가상의 마을이 뭐가 중요하고 홀트가 뭐가 중요하고 나한테는 중요한데 TMI 나한테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너무 나한테는 재밌다. 기본질 나한테는 할머니가 70살이고 할아버지가 2살 많은 것
이거 너무 중요하고 2살 많은 게 뭐가 중요해? 1살 많거나 3살 많으면 달라져 이야기가. 지역명 이런 것도 너무 그리고 중요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이거 시기 되게 중요하고 2014년 5월이 왜 나오는 중요해, 순간 그게? 저는 이미 요약인데 2014년 그게. 5월이 나온다고? 2015년이면 달라집니까? 아니 9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면 달라져?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을에 연극이 개봉이 되는데 연극을 못 보잖아요. 연극은 가을에만 개봉해. 아니 그런 내용도 1년 내내 하던데 대학로에서는. 아 그리고 봄부터 콜로라도는 가을에만 연극하나 보지. 봄부터 늦여름까지의 이거 짧은 그거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 이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서야 요약을 어떻게? 자 그러면 이제 JYP가 요약 한번 해봐요. 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니 뭐 지금 얘기 다 했는데 뭐 그걸 JYP가 요약해봐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니 그냥 수십 년 동안 옆집에 살았던 혼자 된 할아버지랑 혼자 된 할머니가 밤에 같이 잠만 자는 이야기. 이건 너무 약간 뭐랄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너무 이건 또 너무 요약돼서 아니 그리고 약간 이야기를 좀 뭔가 그리고 약간 좀 이야기의 가치를 그 조금 밤에 우리 영혼은 되게 맑은 영혼에 대한 음. 이야기인데 되게 세속적이고 약간 속된 이런 느낌이잖아. 밤이나 같이 보내. 밤이나 속되고 삿된 이야기죠 이런 거. 아 그래 우리 영혼이 맑은 것처럼 보이는 박평이 한번 요약해 보세요. 아니 이게 진짜 요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책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우리 애청자들한테 이제 전해줘야 되잖아요. 남편을 잃고 그래 외롭게 그래. 살아가고 있던 70대 애나가 길 건너편 에디. 맞은편 에디. 에디 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용 40 요약을 살에 잘하는데 주인공 이름을 기억해 만 못 70살 에디 무어. 남편의 죽음 이후 외롭게 살고 있던 만 70살의 에디 무어가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역시나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는 루이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책을 봐야 돼 그거는. 가끔 나하고 자러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요? 아 근데 그건 이래요. 제가 메모해놨어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남자가 그래요? 뭐죠? 그랬더니 일종의 프로포즈랄까?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가 중요한데 그냥 내용만 읽어주면 안 돼. 계속 중간중간 설명을 하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 그러면 JYP가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읽어봐요. JYP가 읽으면 약간 뭐랄까 나랑 같이 오늘 밤에 잘래? 뭐 이런 느낌. 아니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소설은 지금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뭐 이렇게 읽고 있는 건데 설정 자체가 그냥 이 소설의 핵심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제안의 내용이 가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이 누구나 다 독자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꽃뱀인가? 뭐 이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경계심. 그래서 가끔 나하고 자러 우리 집에 올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라고요? 무슨 뜻인지.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혼자 된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벌써 몇 년째예요. 난 외로워요. 당신도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밤에 나를 찾아와 함께 자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야기도 하고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아무 말이 없군요. 내가 말문을 막아버린 건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것 같네요. 섹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도 궁금했어요. 아니 섹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게 시작인데 그냥 이게 이 책의 요약 전부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중요해요. 밤을 견뎌내는 걸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란히 누워 밤을 보내는 걸요. 밤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소설의 시작이고 이 이후에 YG 말맞다나 뭐 한 5, 6개월 동안 네, 벌어지는 일들. 5월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그 사실 뭐 아주 드라마틱하거나 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설정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아주 잔잔하게 그런 예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좀 수군거리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도시가 제가 아니 그 가상의 도시 홀트라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서울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도시 홀트가 2천만 명 사는 도시일지 아닐지 작은 도시라고 안 그랬잖아. 그래요. 그건 제 실수라고 쳐요. 저 인정. 그래. 콜로라도주의 작은 도시 홀트. 지하철 26호선까지 있고 이런 대도시일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막 그러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일탈을 하거나 다른 모습을 하면은 금방 소문이 확 나는. 그래서 루이스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갈 때 뒷문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볼까봐. 근데 이제 이야기하죠. 앞문으로 오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사는 건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또 약간 디테일한 설정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성인 에디 무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은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인 루이스 워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아내와 사별한 지 예를 들어서 3주가 됐다고. 아니 그게 왜 그러면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밤에 우리 영혼이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은 그 한때 이웃으로 지냈던 전 남편 그 사별한 남편 혹은 사별한 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중요한 소재로 막 얘기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몇십 년 동안 시골 마을에서 같이 옆집에 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밤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하다 보면 당연히 죽은 전 남편, 죽은 전 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식 얘기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밤에 한 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갈 것이고 사람들이 뭔가 이런저런 뒷담화 이런 거를 할 것이고 당연히 같이 살진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 너무 잘 됐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자녀들의 반응이 약간 다르죠. 양쪽에. 그것도 좀 중요한 설정이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많이 아니 다르군요. 그게 그 작품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할머니의 자녀 그리고 공교롭게도 할머니의 자녀는 아들이고 할아버지의 자녀는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자녀인 딸은 독신이고 그리고 할머니의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아무튼 중요하기 아니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뭐 배치는 아니, 다 왜- 했겠지만 왜 읽어보신 분들은 YG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두 아니, 다 중요한. 중요하더라도 그건 이제 읽으실 분들이 알아서 읽으셔야지. 왜 영화는 박평도 봤잖아요. 전 안 봤어요 영화. 아 영화도 참 근사하지 근데 않습니까? 영화는 그 주변 인물들의 설정도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똑같고 그냥 정말 그대로 영상으로 옮겼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 뭐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제이미도 나와요. 영화에서도.
그 중요한 제3의 등장인물이잖아요. 당연히 나오죠. 거의 뭐 가감 없이 그냥 다 그건 나오는 다 그냥 나와요. 그대로? 네. 네. 제이미가 안 나오면은 영화가 안 되죠. 그리고 걔도 나와요. 개. 걔 도그 이게 지금 댕댕이. 제이미는 누구고 댕댕이는 뭔지 다들 지금 너무 궁금하실 텐데 자, 책을 읽어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구체적인 갈등 요인들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책의 내용들을 너무나 다들 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약간 변주 굴리듯이 그냥 설정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좋았는지 얘기해 볼까요? 음.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도 간단한 얘기고 설정도 이렇게 네 줄로 이제 좀 분분하지만 이 네 줄에 대해서 어쨌든 요약이 가능한 이 이야기인데 어떤 게 이 200쪽도 안 되는 짧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감동을 줬는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지치기를 다 한 단순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주 기본적인 신뢰에서 바탕을 둔 단순한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단순한 관계 속에서 뭔가 진심?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 라는 질문 같은 것들을 독자에게 던지는 뭔가 묵직한 한 방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평론가께서 그것도 이제 보통 평론가가 아니라 큰 보통 평론가께서 평론가입니다. 왜 좋았는지 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일단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야기를 너무 했는데 궁금해서 오. 그냥.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가 왜 좋았어라고 하면은 말하기 어렵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홍시 맛이 날 뿐인데 근데 참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표사 뒷면에 뒷표지에 보면 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은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주지 않는가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저는 저 문구가 약간 이 소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맞아요.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생뚱맞은 생뚱맞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뭔가 약간 맥락 없는 약간 그런 느낌 들었다고요. 저는 분위기가 좀 맞지 않아요. 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분위기 그- 맞지 않아요. 자기가 그 찾은 행복을 그렇게 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는 맞는데 소설의 내용과 부합하는데 않는가라고 이렇게 딱 써놓으면 뭔가 막 논쟁해야 될것 같은. 어마어마한 챌린지들이 막 난무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인데 그렇진 또 않거든. 이 소설이 독자들한테 주는 감동의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나는 그 표사의 그 문구를 보고서 하고 싶었고 이 편집자는 잘못 포인트를 잡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간이라는 게 원래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라는 거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짧은 책으로 너무 잘 보여준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느낌이 저는 들고. 그 뉴욕타임스 북리뷰나 워싱턴 포스트가 저의 감상이랑 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 북리뷰의 한 문장은 이 소설은 단순한 요소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근본적인 순수로까지 중류된 한없이 매혹적인 작품, 너무나도 부드럽고 섬세하게 세공된 작품이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처럼만 여겨진다. 저는 이런 문구들이 오히려 이 소설에 대한 제 감상이랑 조금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북리뷰는 너무 현학적이고 허세 가득한 리뷰가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지만 아무튼 뭐랄까요 그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뻔한 이야기고 반전도 특별하게 없고 한데도 하여튼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들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지금- 이런 그러면 지금 이 표사 카피 잘 뽑은 것 같은데요. 내버려두지 지금 않을까. 웃긴 게 뭐냐면 방금 뉴욕타임스 북리뷰나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 현악 허세, 소개하고. 현악 이런 얘기 해놓고서 본인이 지금 엄청 가장 허세. 왜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데 그게 어디에 허세가 있는 거야? YG는 안 외로워. 그리고 그 문투도 아까 약간 분위기가 우리 이 표사 카피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인간은 외로운 것인가 무엇인가 너무 재밌네. 아니 저는 오히려 인간은 외로운 것인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로운 건 디폴트고, 그러니까 외로운 인간이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관계를 맺고 뭔가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자체가 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동의 안 하고 또 다시 허세로 넘어가.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사회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유 연애를 허락해야 된다. 허하라. 허하라.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제대로 안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비슷한 반향과 감동을 일으킨 그 노년이 주인공인 드라마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그런 영화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있었겠죠. 근데 뭐 뭘 얘기하는지는 언뜻 안 떠오르는데요. 자 이제 저 YG나 JYP가 무슨 얘기하니까 서로 허세 아니냐 이러고 이제 욕하고 있는데 숙제 던지신 우리 큰 평론가께서 왜 좋았는지 우아하게 설명해 네,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박평의 큰 평론가 평 나오니까 이때부터 귀 기울여서 집중하고 메모하시고요, 들으시고요. 집중하시고요. 저분은 이제 허세라든지 이런 거 없는 담백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정곡을 찌르고 이 소설의 본질을 꿰뚫는 이런 평. 그리고 앞으로 박평 편에서는 박평 편 몇 분 몇 초부터인지 이런 거를 그냥 해서 쓸데없는 YG JYP는 다 그냥 제끼고 박평 부분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소연 PD가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박평 부분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이렇게. 자 시작합니다. 아니 저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혼자가 되고, 근데 여러 관계들을 맺고 또 혼자가 아니다가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순간이 다시 오는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게 이제 만 70이 넘어서 뭐 남편 혹은 이렇게 배우자가 죽고 자식들이 장성해서 다 독립해 나가고 이렇게 혼자가 되는 상황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친밀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밀감, 여기서 우정, 사랑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원하는 것, 이거는 아주 가까운 친밀감이라는 거고, 이게 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감정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디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 집 대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친밀감을 원하지만 외롭게 생을 보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한 선택지를 보여주는 이 상황이 인간에게 친밀감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인간에게 인간하고 무엇인가 들어가면 허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현학적이고 표현은 빼고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멋져요. 멋진 메모했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친밀감. 그리고 저는 문을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용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우리 영혼은 첫 문장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에디 무어는 루이스 워터를 만나러 갔다. 이 그러던 어느 날에 축약돼 있는 그러던 안에 있었던 그 외로운 시간들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어서
너무 오래 기억에 남았던 첫 문장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정말 책하고 똑같이 맞아. 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음. 이 소설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영화를 딱 보잖아요. 그럼 첫 장면부터 완전 몰입됩니다. 그냥 어디 마을에 이렇게 오둑오둑한 거리에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쭉 걸어가더니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러고는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생각 좀 해봐요. 이러고 이제 집에 가죠. 야, 시작 긴장감. 뭐, 긴장감. 근데 저는 그 임팩트. 두 분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밤에 우리 영혼은이 약간 그것과도 좀 되게 연상을 시켰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것? 노멀 피플. 그것이라고 해서 설마 이- 스티븐 킹 말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미친 거 아닐까 YG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밤에 우리 영혼은 노멀 피플이요. 왜 70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인공이라면 노멀 피플은 이제 고등학생 그 대학생들이 주인공인데 약간 그 첫 장면이 묘하게 연상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했죠? 노멀 피플이? 노멀 피플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약간 아웃사이더인 여주인공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인싸인 남주인공이 그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그 여자의 집에서 이렇게 조우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아마도 한쪽이 좀 더 강력하게 약간 딱 다가가면서 서로 이게 뭔가 친밀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억지라고 봅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만남이 어느 한쪽이 좀 더 적극적이죠. 이게 둘이서 뭔가 마치 뭔가 네, 오늘 누가 제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파바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오늘 제가 여러 번 까이네요. 네. 그리고 노멀 피플은 막 20살, 막 17살 애들이 연애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또 걔네들도- 근데 결말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음. 또 비슷한 물론 10대도 외롭고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 젊은이들의 복잡한 사랑 이야기하고 네, 오늘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기 세 문장 네 줄 요약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가차 없는 방송이죠. 이단적 해석까지 지금 계속 까이고 있는데 혹시 YG 말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달지 마세요. 혼자 생각만 하시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 거 자꾸 댓글 달아주면서 괜찮다고 하면은 저런 말 자꾸 하거든요. 우리가 질 관리해야 됩니다. 네. 가차 없이 헛소리는 헛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댓글이 필요합니다. 나는 밤에 우리 영혼은이랑 노멀 피플 약간 연상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역시 박평이 큰 평론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사실 시작도 용기고 마지막도 약간 수미일관한 게 있어요. 용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책에서 그 똑같은 얘기예요. 용기. 여기서 이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라면서 심지어 난 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난 70대도 아닌데도 약간 쾌감 비슷한 거를 느끼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멋진데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 읽어보면은 좀 이 두 분은 어느 장면들인지 다 이해가 가실 텐데 그런 당당함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도 어느 정도는 의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같군요.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뭔가 위기에 처한 그리고 한 상황을 일단락하는 이제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무엇인가를 던지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박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이 소설을 진짜 박평은 진짜 딱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네요.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친밀감, 용기. 야, 역시 큰 평론가다. 그렇게 뭐랄까 불편하네요.
그냥 불편합니다. 큰 평론가라기보다 저분은 진짜 평론가고 우리는 평론가가 아닌 거고. 근데 이 소설 저는 이렇게 짧지만 그 왜 이 한 작가가 자기의 미학이나 이런 거를 잘 응축해 놓은 작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작품들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스포일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일 마지막에 문장이 그냥 당신 거기 지금 추워요?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에디 무어가 처음에 자기가 외로워서 가잖아요. 밤이 너무 외롭지 않냐? 우리 집에 와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데 끝날 때는 너 외롭냐? 거기 지금 춥냐?라고 물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구조도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저는 에디 무어가 그 중간에 하는 어떤 그 결말의 선택들 이것도 좀 처음에 의아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왜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지? 근데 그것도 약간 친밀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제 손주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필요로 했던 게 무엇인가 삶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하면서 이게 단순히 남녀의 이야기이거나 뭐 연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어떤 외로움에 대한 어떤 한 인간의 방식 이런 것들로 좀 얘기들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소설로 굉장히 미학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게 저 70대 작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고 심지어 죽은 후에 출판된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더 뭔가 이렇게 찡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약간 막 되게 세속적이어가지고 혹시 약간의 그 본인의 상황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그럴 써본 수도 있었을 건가? 것 같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본 거죠. 혹시 실제로 이게 본인의 경험을 약간 모티프로 해가지고 좀 써본 건가라는 생각을 말년에 했었는데 혼자 산 기간이 있었나? 네, 근데 그 이제 배우자가 두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67년에 결혼을 해서 94년까지 같이 사셨던 분이 있고 그분이랑 사별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한 분이랑 사별했는지 이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확인했잖아요. 그것도 찾아봤어?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분이랑 그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 이 2014년 11월 30일에 켄트 하로프가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이 캐서린 이 미망인 이 배우자가 이 켄트 하로프의 사진을 들고서 언론이랑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옆에 자신을 사랑했던 배우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는 무관한 이야기라는 걸 이제 저는 확인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94년까지 와이프였던 버지니아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지 않냐라는 거죠. 사별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닌가? 모르겠다 그거. 여러 가지 헤어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네요, 제가. 네. 그 94년까지 이 배우자가 있었는데 95년에 바뀐 거를 보면 이거 좀 너무 짧은데. 네. 뭐 아무튼 한 분하고는 27년 또 다른 분하고는 19년 결혼 네. 생활을 유지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그런 분은 아니네요. 아무튼 아무튼 돌아가실 때는 옆에 배우자가 있었던 걸로 네. 본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TMI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아니, 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자전적 이야기인가 이런 거. 자전적 이야기인가 뭐 이러면서. 뭐 대개는 이제 친구 이야기거나 동네 사람 이야기거나 하여튼 참 제가 생각해도 의외다 싶을 만큼 저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 좋아하죠. 따뜻하고 네. 막 이렇게 약간 좀 심심하고 근데 또 마냥 뻔한.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좋았던 건 쓸쓸한 거야. 이제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별말 아닌 것처럼 툭 던지면서 알려주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이고 맞아요. JYP가 나이가 들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건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멀 피플까지 연결을 시킨 건데 자꾸 JYP는 이게 약간 나이 든 분들의 그런
감정대와 이렇게 본인이 교감이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쓸쓸함이 연상이 되고 아 이건 나이가 들어서 읽으니까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고 아니 10대도 외롭다니까 쓸쓸한 아니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안 쓸쓸해? 아니, YG는 아니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친밀감, 용기 이건 약간 보편적으로 다 필요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제가 오늘 이제 YG의 멘트를 많이 까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더니 지금 YG는 리벤지로 너는 늙었다. 아니 그거 그런 식으로 또 뭐래 늙으니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뭐 나이를 먹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꼭 저렇게 아니 근데 왜 제가 다릅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이 방송 들으신 애청자분들이 밤에 우리 용호누는 좀 나이가 어리면 공감이 잘 안 되고 한 나이가 한 뭐 40대 이상 혹은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되어야 더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질까 봐서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토를 제가 계속 다는 거죠. 네네. 젊은 사람이 봐도 충분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그건 뭐 확실하고요. 진짜 영화랑 소설이 이렇게 닮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네, 책이 좀 아무래도 오래 걸리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영화라도 보시면 좋겠다. 영화는 한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영화도 보니까 1시간 한 2, 30분은 되는 것 1시간 같은데요. 영화니까 1시간 반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면 밤에 우리 용호는 읽어도 읽어요. 된다. 1시간 반보단 좀 더 걸리죠. 그래도 아무리 천천히 그래도 읽으면. 200쪽인데 그리고 이거를 무슨 보고서 보듯이 열심히 보면 안 돼요. 문자 하나하나. 그리고 이 책에는 따옴표가 없거든요. 맞아요. 수많은 대사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은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가가 하는 말인지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지 루이스의 말인지 에디의 말인지 가끔 헷갈리기 아니 때문에 왜 약간 천천히 책으로 봐야 읽는 돼요. 웹툰을 쓰시는 분이 자 이렇게 물고 뜯으면서 분위기 참 좋네요. 오늘 방송. 네. 자 끝나고 옥상으로 좀 와라. 지금 찐 화났어. 약간 찐 화났어. 약간. 아, 네 여러분 혹시 다음 시간에 제가 제대로 출연 못하면 그건 옥상으로 끌려가서 이번 낮에 주에 우리 영혼은 낮에 우리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은 이번 주에는 켄트 하르프의 유작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작품을 읽어봤습니다. 네. 댓글이나 읽죠. 네. 사이좋게. 네. 메타 페이스북 편 들으시고 두루두루두루미님이 책 주문했습니다. 확실히 유혹당했습니다. 700페이지라니. 수지 땡땡땡땡님도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었어요. YG의 두뇌와 화술을 훔치고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재미있게 잘하시네요. 유혹되었어요. 네, 반박하고 싶은데 특히 그 방송에서는 YG 정말 멋졌죠. 네, 인정. 네, 뮤즈의 집. 네, 댓글. 뮤즈의 집님께서 아들이랑 방송 같이 듣다가 빵 터졌습니다. 1억 원어치 글을 갖다 바치고 좋아요 부자가 되셨다고요. 인플루언서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냐 하면서도 또 일일이 돈값으로 따져봐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세상이라 우픈 현실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딱 감정해 드릴게요. YG의 인플루어로서의 활동은 딱 100회 쳐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100억은 아닐 것 같은데. 한 1억 된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죠. 뭐. 네, 어쨌든 네, 응원 감사합니다. 1억 원어치의 가치는 진짜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찰은 안 생기지만. 제니 48202님. YG님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셨는데 많은 쓸데없는 소리들이 모여 재미있게 듣고 있답니다. 물론 영양가 있는 이야기들이랑 잘 버무려져서요. 책걸상 덕분에 책이나 기사나 읽는 양은 늘어서 좋은데 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거나 글로 요약하려면 뇌가 멈추는 것 같아요. 네 분 문해력 높이는 법 공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요약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YG도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요약 잘하는 YG도 오늘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네. 거의 요약이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정말 정말 중요한 나는 정보들인데 네 줄이라고 해서 약간 사행시 같은 거. 저는 그래서 2000 몇 년 5월 하고 할 때 그게 하나인 줄 나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네 줄 나는데 2004년 5월이라고 해서 한 줄을 쓴다고 네 줄 중에 하나를 이라고 의아해했는데 농담인 자, 줄 알았지.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이군요. 그래요. 네. 하하하 송 기자님 기사가 줄어들었다고요? 그 코넬리 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겨우 5권쯤 읽었습니다. 예, 이게 마이클 코널리는 정말 마약이죠. 독지가들 사이에서도 팬 되신 분들 많더라고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도 막 사람들이 마이클 코넬리, 뭐 해리 보슈, 뭐 시인 이러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한 권을 툭 읽는데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한 권씩 읽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열심히 또 연습해서 다음에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 요약을 나 심지어 적어왔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웠고요. 이제 우리 다들 다시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네요. 다시 혼자가 되는 시간에 친밀감이 필요하고 그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